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남자. 미국 대통령보다 더 바쁘다는 그 남자. 테슬라의 주인, 스페이스X의 주인, X의 주인, 일론 머스크. 이 남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갑자기 태극기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무려 16개입니다. 16개의 태극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대한민국의 굴기를 16번이나 흔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태극기 옆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반도체 설계와 제조,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하필이면 대한민국을 콕 집어 지목한 것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세운 또 다른 기업, 뇌에 칩을 심는 기술을 개발하는 뉴럴링크. 이 기업이 한국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특정 전공학생 여러 명을 현지 사무실까지 불러들인 것은 뉴럴링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하나로 3억 7, 500만 원이 넘는 기본 연봉을 내걸고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모셔가고 있습니다. 주식 보상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5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구글도, 테슬라도, 브로드컴도, 마벨도, 미디어텍도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대한민국 인재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기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이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뼛속 깊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953년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건물은 모조리 무너져 내렸고 도로는 폭격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판자촌에서 살았고 미군이 나눠주는 원조 밀가루와 분유가 없었다면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가족이 살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보다도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보다도 가난한 나라, 그것이 1953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릿고개를. 봄이 오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거둔 곡식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 올해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았으니까요. 3월, 4월, 5월 이 석 달이 지옥이었습니다. 산에 올라 쑥을 뜯었습니다. 칡뿌리를 캤습니다. 소리풀 따서 죽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요. 배가 고파 풀뿌리를 씹다가 탈이 나서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독일 탄광으로 떠났습니다. 지하 1, 0m 갱도에서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쓰고 허리를 펼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폐병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에 보낼 돈 몇 푼을 위해서였습니다. 갱도 안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 노랫소리가 얼마나 구슬펐겠습니까? 1. 0m 땅속에서 고향 하늘이 그리워 부르는 노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1970년대에는 중동건설 현장으로 떠나는 아버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4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엮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눈을 찔러도 그리운 가족 사진 한 장을 품속에 넣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을 사막에서 올려다보며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을 그 아버지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어머니들은 또 어떠셨습니까? 구로공단의 봉제 공장에서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전자조립 라인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들어가면 밤 11시가 되어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눈이 침침해져 글씨가 안 보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식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우리 자식만큼은 나처럼 배고프지 않게,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꼭 공부시키겠다는 일념. 그것이 어머니들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부엌에서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자식 밥상에는 계란 하나라도 더 올리려 했던 그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란 참으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투박했던 손마디에 새겨진 굳은 살, 갈라지고 트인 손바닥,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른 손가락.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절, 아직 반도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그 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74년 한국 최초의 반도체 조립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한 일이란 고작 외국에서 설계한 칩을 조립하는 단순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모두 미국과 일본이 쥐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하청을 받아 손으로 부품을 끼워 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오직 사람뿐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끈질기고 배우려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밤을 새워가며 외국 교과서를 번역하고 미국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들고 돌아온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깜짝 선언을 합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하겠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고 고작 조립이나 하던 나라가 어림도 없는 소리.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최소 15년에서 20년은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일본의 도시바와 NEC,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이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틈에 한국이 끼어든다?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보겠다는 독한 의지, 보릿고개를 넘긴 그 끈기, 사막에서 땀을 흘린 그 인내심, 공장에서 밤을 새운 그 집념,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이를 악문 그 도끼.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허름한 아파트를 빌려 비밀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낮에는 미국 기업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 아파트에 모여 반도체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굶어가며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국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1984년 삼성은 마침내 64킬로비트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세계와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여러분의 굳은 살이 이 위대한 신화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장에서 번 돈이 기업의 투자금이 되었고 여러분이 자식을 교육시킨 덕분에 엔지니어가 탄생했고 그 엔지니어들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들어주십시오. 그 비웃음 속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D램 시장만 놓고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의 D램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무려 73.5%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D램 10개 중 7개 이상이 대한민국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손자 손녀가 쓰는 노트북 컴퓨터에도,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도, 유럽의 자동차에도, 일본의 게임기에도 대한민국이 만든 D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전자제품을 열어보면 그 안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과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매출 1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하나로 약 26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3개월 만에 한 회사가 26조 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릿고개의 풀뿌리를 캐먹던 나라의 기업이 석 달 만에 26조 원을 법니다. 믿기십니까? SK하이닉스는 175억 달러, 한화 약 24조 원으로 바로 뒤를 따르며 세계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1위와 2위가 모두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HBM, 영어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한국어로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부품입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자주 들으시는 챗 GPT,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말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사람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 또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걷고 일하는 로봇, 이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뇌가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처럼 AI도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 초고속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쉽게 말하면 AI의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지요. HBM 없이는 챗 GPT도 안 되고 자율주행차도 안 되고 로봇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무려 64%에 달합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까지 합하면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90%입니다, 여러분. 90%. AI 인공지능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혁명. 전 세계가 AI의 미래를 걸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혁명의 핵심 부품을 대한민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전 세계의 AI 산업이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보다도 석유화학 제품보다도 선박보다도 더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지요. 보릿고개에서 풀뿌리를 캐먹던 나라가, 일본에게 비웃음을 당하던 나라가, 원조를 받아야만 겨우 살 수 있었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에 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만든 나라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불과 며칠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하나 들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먼저 머스크의 태극기 사건입니다. 2026년 2월 15일 테슬라 코리아가 전례 없는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테슬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AI 칩 아키텍처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테슬라가 한국 반도체 인력을 특정해서 채용 공고를 낸 것은 테슬라 역사상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미국 본토에서 채용을 해왔지 특정 나라를 콕 찍어서 인재를 모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7일 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신의 X 계정에 이 채용 공고를 공유하면서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올린 것입니다. 머스크는 보통 게시물에 이모티콘을 하나 정도 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6개,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인재를 향한 절박한 구애였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칩 디자인, 패브리케이션,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지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을 콕 집어 지명하며 태극기까지 흔들며 공개적으로 와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 공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재를 향한 세계 최고 부자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왜 머스크는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위한 차세대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칩의 성능이 테슬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사람 대신 운전하는 로봇 택시가 되려면
사람처럼 걷고 일하는 로봇이 만들어지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AI 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약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AI 칩을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지요. 머스크는 심지어 삼성전자의 이 공장에 개인 사무실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남의 공장에 자기 사무실을 차린 것입니다. 직접 공장에 상주하면서 생산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술 없이는 테슬라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머스크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테라팹이라는 초대형 공장을 짓겠다는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로직 칩, 메모리, 패키징을 한 곳에서 통합 생산하는 꿈의 공장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려면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을 두루 아는 최고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다음은 뉴럴링크의 카이스트 초청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기업 뉴럴링크, 사람의 뇌에 초소형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어냈고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공상과학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뉴럴링크가 카이스트 학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본사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초청받은 학생들은 카이스트 전기밑전자공학부와 AI 반도체 대학원 소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보통 글로벌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고 화상 면접을 봅니다. 바쁜 기업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뉴럴링크는 학생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태평양을 건너게 하고 미국 본사까지 데려간 것입니다. 특정 전공 학생 여러 명을 현지 사무실로 직접 초청한 것은 글로벌 테크 기업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채용을 고려한 만남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세계 최첨단 뇌과학 기업으로부터 제발 우리 회사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본사에 방문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버드 학생도 아니고 MIT 학생도 아닙니다.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한민국의 학생들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바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엔비디아와 구글의 연봉 폭탄입니다. 더 놀라운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AI 산업의 왕좌에 앉아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한때 3영조 원을 넘기기도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한국의 HBM 개발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위해 최대 800달러의 기본 연봉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로 약 3억 7, 500만 원입니다. 3억 7, 500만 원. 이것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만요. 여기에 주식 보상까지 더하면 금액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 주식 보상의 가치는 기본급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테슬라, 브로드컴, 마벨, 미디어텍,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제시하는 기본급은 한화로 3억 3, 0만 원에서 5억 4, 0만 원 선입니다. 기본급만 최대 5억 4, 0만 원. 여기에 주식 보상, 사이닝 보너스, 각종 수당을 합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경력이 쌓이면 연봉이 10억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이크론의 채용 담당자들이 대한민국에 직접 날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캠퍼스를 찾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을 채용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대한민국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서 우리 학생들을 면접 본 것입니다. 카이스트 AI 반도체 대학원의 유해준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굴지의 해외 기업들이 한국 학생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연봉 수억 원을 들고 대한민국 대학교 캠퍼스까지 직접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를 간 게 아닙니다. MIT를 간 게 아닙니다. 스탠퍼드를 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카이스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전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MIT가 있고 스탠퍼드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케임브리지가 있고 옥스퍼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도쿄대가 있고 인도에는 IIT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빅테크들은 대한민국 인재만을 이토록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인재풀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메모리 설계, 공정, 패키징 기술의 경험자들이 대한민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매일 설계하고 만들고 테스트하는 현장에서 단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규모의 고급 인력풀은 미국에도 없습니다. 일본에도, 유럽에도, 중국에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둘째, AI 시대의 병목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한국에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가 없으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아도 연료 공급관이 막혀 있으면 자동차가 안 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연료 공급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BM이고, HBM을 칩과 결합하는 고급 패키징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세계 최고 인력이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에는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 메모리까지 모두 보유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고객이 설계도만 가져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AI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통합 역량 속에서 훈련받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반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해하는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인재인 것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공학 교육 수준이 세계 정상급입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고려대, 한양대, 이 대학들에서 배출되는 반도체와 AI 전공 인재들의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합니다. 뉴럴링크가 카이스트를 콕 집어 초청한 것이, 마이크론이 서울대와 고려대를 직접 찾아간 것이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세계 1위를 만든 저력입니다. 1983년 일본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시작한 반도체 산업. 사실 변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HBM 세계 1위,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릿고개를 넘기며 키운 자식이, 공장에서 밤새 일하며 번 돈으로 교육시킨 자식이, 그 자식의 자식을 또 훌륭하게 키워낸 결과입니다. 3대에 걸친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자, 이제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대비를 보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1953년에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반도체 기술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세계에서의 위상이라고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가난한 나라. 2026년의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약 0달러, 5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HBM 세계 90% 이상 점유. 세계에서의 위상은 글로벌 빅테크가 수억 원을 들고 인재를 모셔가는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가 태극기를 흔들며 와달라고 간청하는 나라. 이 대비를 보십시오. 1983년 삼성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일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026년 그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에도, 일본의 가전제품에도, 일본의 게임기에도 대한민국이 만든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1970년대 우리는 외국의 반도체를 조립만 해주는 하청국가였습니다. 2026년 세계 최고의 부자가 태극기 16개를 흔들며 우리나라 인재에게 제발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공개적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보릿고개를 넘기며
풀뿌리를 캐먹던 나라,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인류의 미래 기술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산업은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 이 찬사가 보릿고개를 넘긴 바로 그 나라를 향한 말입니다. 한자촌에서 일어선 바로 그 나라를 향한 말입니다. 원조를 받던 바로 그 나라를 향한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자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태극기를 흔든 것, 뉴럴링크가 카이스트 학생을 비행기 태워 미국까지 초청한 것, 엔비디아가 3억 7, 500만 원의 연봉을 내건 것, 마이크론이 서울대학교 캠퍼스까지 찾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중동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엮으며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던 그 땀방울, 여러분이 구로공단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린 재봉틀,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자식 학비 한 푼 더 보태려고 멈추지 않았던 그 재봉틀, 여러분이 독일 탄광 지하 1, 0m에서 캐낸 석탄, 폐에 탄가루가 쌓여가는 줄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자금을 위해 캐고 또 캤던 그 석탄,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자식들 학교 보내겠다고 이를 악문 그 의지,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 내 자식만큼은 꼭 공부시키겠다는 그 일념,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 밥상에는 계란 하나라도 더 올리려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 공장이 세워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반도체 산업이 꽃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삼성전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SK하이닉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머스크의 초청을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무릎을 꿇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굳은 살 밝힌 손이 만든 나라에서, 여러분의 갈라진 손바닥이 일궈낸 나라에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세계 최고의 두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식을 학교에 보냈고 그 자식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나 또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고 그 손자, 손녀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부터 제발 와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고생이 한 방울도 빠짐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 이 나라의 반도체 칩 하나하나에 녹아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태극기를 흔드는 이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무릎을 꿇는 이유, 수억 원의 연봉을 들고 대한민국 대학교 캠퍼스를 찾아오는 이유,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이 들었다며 주눅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흘린 땀 덕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모셔가는 거야. 내가 만든 나라가 그만큼 대단한 거라고, 자랑스러운 거라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나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정상에 우뚝 선 나라,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이겨내고 AI 시대의 핵심 국가가 된 나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들고 제발 우리와 함께 해달라며 머리를 숙이는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가 태극기를 흔들며 인재를 구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어 대한민국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여러분에게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보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만세!